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아이가 기마경찰이 타고 있던 말에 치이는 사건이 발생한다. 기마경찰은 치인 아이를 무시하고 지나갔고 이를 본 사람들은 경찰에게 돌을 던지며 쫓아갔다. 경찰은 폭동으로 오인해 총을 발포했고 이 사건으로 주민 6명이 사망, 8명이 중경상을 입는 3.1절 발포 사건이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사회는 북은 소련, 남한은 미국이 통치하는 미소 군정기였다. 미국에서는 제주도에 친일 경찰을 재배치해 제주도민은 경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 경찰 측에서는 치안을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성명문을 냈다. 이에 분노한 제주도 내 학교, 관공서 등 직장인의 95%가 민간합동 총파업을 일으켰다. 그러자 미 군정은 제주도를 빨갱이의 섬, 레드아일랜드로 지목해 대대적인 탄압을 하기 시작한다. 파업한 경찰들의 빈자리를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이 차지하였고 그들은 무차별 폭행과 고문을 자행했다. 1947년 한 해 동안 2,500여 명의 제주도민이 검거와 고문을 당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산과 오름에 봉화가 켜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50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주민과 무장대는 한라산을 오른다. 이후 미 군정과 무장대와의 평화협상이 성사된다. 김익렬 연대장하고 김달삼이 합의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72시간 내에 지금으로부터 서로 간의 공격 행위를 멈춘다는 거죠. 72시간 이후부터 5일 동안 총성이나 적대 행위가 없게 된다면 평화협상이 안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지금 산에 있는 사람들의 귀순 절차에 논의하도록 하자. 그리고 당시 가장 가해가 심했던, 폭력적으로 가해를 했던 경찰은 여기에 가까이 올 수 없고 군인들이 몸소 그 당시 무장대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협상을 깨뜨린 오라리 방화 사건이 발생한다. 서북 청년단들이 저질렀음에도 미 군정과 경찰들은 이 사건을 묵살하고 하산한 피난민들을 총살, 형무소로 연행하였다. 나중에 진상보고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당시 토벌대 쪽에서 무장대로 사람들을 이제 변장시켜서 그런 행위를 하였다라고 증언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된 뒤 정부는 제주도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군 병력을 증파하여 초토화 작전을 펼치고 제주 전역을 휩쓸게 된다. 해안에서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대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이 발표됐다. 이때부터 군경토벌대는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생하기 시작한다. 그 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된다. 저는 제주시 오라리 연미마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마을 청년들을 보호하다가 그 마을 청년들이 잡혀가면서 할아버지도 아마 같이 잡혀갔나 봐.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행방불명이 돼버리고 아버지는 농업고등학교인데 학교 갔다 오다가 이제 어떤 그냥 사복 입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잡혀갔는데 잡혀가는 것만 뒷모습으로 마을 사람이 봤지 그 다음에는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의 흔적은 지금까지 찾을 수가 없고 아마 그때 어머니는 임신이 됐었나 봐요. 49년 1월 달에는 굉장히 눈도 많이 오고 정말 춥기도 했던 그 굴 속에서 남자 아기를
낳았는데 며칠이 못 가서 먹을 음식들이 없잖아요. 애기 울음소리를 들어서 이제 잡히기만 하면 다 죽을 거니까 밤중에 그 애기 들쳐업고 내려와가지고 그 마을을 감시하러 돌아다니던 보초병에 의해 가지고 어머니가 잡힌 거예요. 엄마가 젖이 안 나와가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울고 막 하니까 시끄럽다고 거기 있는 보초병이 큰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앞으로 때렸으면 피하기라도 할 건데 뒤로 그냥 후려 쳐버리니까 애기는 떨어져가지고 진짜로 뼈가 부서지면서 완전 피덩이가 되고 그냥 기고만 다니다가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무장대로 인한 피해도 존재했다.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3만여 명의 주민들이 무참히 희생되어 갔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의 금족 지역이 개방됨으로써 4.3 사건은 발발 이후 7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37년 뒤 1991년 12월 제주 4.3 탐사가들은 무장대와 토벌대를 피해 피신해 있던 주민들의 흔적을 발견한다. 촬영 카메라를 들고 굴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불빛이 약해요. 약하면서 보니까 이제 유해들이 다 가지런히 누워 있는 상태이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항구가 헝클어진 채 이제 있는 유해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총 11항구의 유해인데 처음 들어갔을 때 굉장히 방 같은 얕고 이제 굽어야 들어갈 수 있고 얕으면서 이게 서 있지 못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건 보자마자 4.3 당시 유해다라는 게 딱 직감이 됐고 왜냐면 그때 피난민들이 그렇게 굴에서 많이 살았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살았던 생활용품들이 다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일렬로 가지런히 누워있는 유해들. 어떻게 된 일일까? 더 놀라운 게 그거였어요. 헝클어지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그냥 자연히 그냥 그 학살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한 그 굴을 알고 있는 다른 분이 그 질식사한 그 분들을 다 일렬로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나왔노라고 하는 증언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을 알게 되었죠. 당시 제주의 풍습으로는 유해를 화장하는 일은 큰 결례였다. 그러나 공개 이후 많은 관들이 개입되면서 유가족들은 아무런 힘없이 유해를 화장하게 되었다. 희생자들은 7년 7개월이라는 시간 끝에 억압에서 해방되었지만 고통은 지속되었다. 연좌죄와 국가보안법의 족쇄가 유가족들을 얽어매었고 고문 피해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2000년 제주 4.3 특별법 선포를 시작으로 2006년 10월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함으로써 폭도로 취급받던 희생자들이 제주 4.3 사건의 생존 희생자로 뒤바뀌어 명예회복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 4.3 사건 발발 이후 75년이 지났지만 학살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아직 제주 4.3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20대에 많은 꿈들이 있잖아요. 그 꿈들이 거기에서 이제 계속 그 실패 아니면 좌절 이런 걸 억압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4.3도 청년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20대나 10대의 그런 좌절, 그다음 실망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거의 같은 거예요. 나의 20대와 그때의 20대를 생각하면서 4.3을 바라본다면 아마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념의 틀에서 여기가 먼저 잘못했다, 여기에 책임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의 시각으로 나의 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초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무기를 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 무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주 도민의 전 10%가 몰살당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